저는 방금 살생을 했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사실 바퀴벌레가 집에 한 마리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잽싸게 때려잡았어요. 이것을 살생이라고 부르면서 그 막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물론 전 약간 농담이었지만 옛날에는 그런 종교가 있었죠. 자이나교라고, 그 인도에 고대에 출현했던 불교의 어떤 형제 종교 중에 하나였는데, 자이나교는 지금 교세가 굉장히 줄어들어 있죠. 오늘 뭐 종교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종교와 유사한 그런 사상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근데 이 이야기는 오늘 하루에 끝나지 않을 거예요. 오늘 하루에 끝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이 유튜브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유튜브가 아니어도 철학에 대한 얘기는 아마 평생 동안 어떻게든 할 거니까, 제가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동안에는 이분 피터 싱어가 제 논의에 언제나 뭐 말하자면 메인 빌런 같은 느낌으로 계속 등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피터 싱어가 만들어낸 어떤 그런 사고의 체계가 굉장히 잘못되었다. 그런데 잘못된 사상이 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박하고 이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바퀴벌레 죽인 김에 시작하는 동물 해방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 책이 일단 이 책 자체를 소개를 해야겠죠. 뒷표지에 잘 요약되어 있으니까 해봅시다. 동물 해방 운동의 바이블, 혁명의 도화선이 된 책. 예, 맞아요. 이 책은 20세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했던 모든 사상서 중에 첫 번째로 중요하거나 두 번째, 세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로 밀어 넣을 때는 그걸 대신할 만한 첫 번째나 두 번째 책, 중요한 책이 뭐가 될지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그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이 있고 대단히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제가 반박을 하려고 꺼내 들었지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뭐 하는 일이 뭐가 됐건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건 일단 이 책은 집에 한 권씩 비치를 해서 설령 동물 해방론 내지는 뭐 비거니즘 뭐 이런 것 등등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당연히 필요할 뿐더러 내가 동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왜냐? 사실은 자신이 뭐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모르면서 동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마치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이 집에는 성경이 한 권 내지는 몇 권씩 있지만 그 성경 자체를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부지기수인 것과 비슷합니다. 피터 싱어가 처음에 얘기했던 동물 해방론이 뭐냐, 그 논의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해야 여기에 동의를 해도 제대로 동의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아도 제대로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논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인터넷 커뮤니티 보면서 뭐 이렇게 비거니즘 한다는 여자들의 뭐 어쩌고 문제점,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육식이 왜 좋은가 뭐 이런 식의 그런 파편화된 논의에서 출발하지 말고, 이게 당연히 절판되지 않았고 돈으로도 2만 원, 지금까지 2만 원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샀을 때 2만 원이니까 그렇게 비싼 돈 아니니까 투자를 해서 읽읍시다. 이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이라는 책에서 뭐 핵심적인 논의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포스트잇을 많이도 붙여놨죠. 이 책에서 핵심어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 종차별을 하지 말자. 쾌락과 고통을 받는 능력이 모든 생물종에게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차별주의라는 말에 제가 지금 여기다 포스트잇을 붙여놨는데, 인간이나 개나 심지어 문어 같은 두 종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동정심을 갖기 쉬운 포유류가 아닌 그런 동물들도 고통을 느끼고 쾌락을 느낀다. 그러니까 고통과 쾌락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만 평가를 해서 세상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쾌락을 최대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공리주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응당 사람뿐 아니라 동물의 고통도 줄여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이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의 핵심 논의 아니겠습니까? 듣고 보면 그럴싸해요. 그냥 그럴싸한 게 아니라 특히 피터 싱어가 어떤 식으로 논의를 전개하느냐, 이 차별당하는 개체가 무엇이냐, 차별당하는 개체가 왜 동물 같은 것은 동물은 사람하고 다르지 않냐 라는 식의 비판에 대해서 피터 싱어가 하는 반론이 있어요. 제가 오늘 뭐 준비를 많이 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일단 바퀴벌레를 한 마리 잡은 다음에 그냥 문득 생각나가지고 이 주제는 크게 다뤄야겠다, 약간 프리킬 같은 느낌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일단은 핵심적인 부분부터 봅시다. 벤담은 고통이나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모든 생물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을 함으로써 무단으로 이익을 배제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고통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적어도 이익을 갖기 위한 전제 조건이며 그러한 능력을 갖는다는 조건은 이익을 의미 있는 방향으로 논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이익보다는 이해관계라고 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고통이 있으니까. 고통은 해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인에게 최선의 이해관계,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려고 할 때 고통을 주지 않고 쾌락을 줘야겠죠. 그러니까 고통과 쾌락에 생물에서의 종적인 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인간이 느끼는 고통이나 동물이 느끼는 고통이나 똑같은 고통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고통을 최소화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동물에 대해서도 가축을 기르면서 잔인하게 대우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동물 실험을 한다던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동물에 대한 고통을 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책의 이론이란 말이죠. 듣고 보면 뭐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이 책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시작하는 요 대목까지만 오늘은 다루고 넘어갈게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라고 하면서 왜 우리가 동물 해방을 중요한 목표라고 다뤄야 하는가? 옛날에는 여성을 인간 취급하지 않고 동물 취급했다. 첫째가 이제 옛날에는 여성이 인간이 아니라 동물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여성을 인간으로 대우하면서 같은 권리를 부여했다. 둘째, 그렇다면 오늘날 여성이 해방되었듯이 동물도 해방되어야 하지 않나? 혹은 흑인이 해방되었듯이, 유색인종이 해방되었듯이 동물도 해방되어야 하지 않나? 뭐 이런 거고, 이게 논리적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의 논의가 동물을 사랑하면서 인간에 대한 애정과 인간에 대한 인권적 이해도를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인간에 대한 차별과 멸시를 증진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은 바퀴벌레 한 마리 잡고 시작한 논의이기 때문에 일단 저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에서 좀 만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준비된 논의가 아니니까. 단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이제 여기서 피터 싱어가 그렇게 해서 일단 뭐 주장 자체는 심플한 주장이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가축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가축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이게 공장식 목축을 해서 공장같이 빽빽한 곳에 동물을 가둬가지고 기르면서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이냐. 그러니까 요새 이제 여러분 마트 가보면 많이 보이시죠. 뭐 목장에서 풀어서 키운 닭과 풀 먹고 자란 소의 고기, 이런 거는 먹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건 윤리적이지 않느냐, 뭐 이런 논의로 나아가는데, 예, 뭐 이제 이 비참한 상황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죠. 빛을 완전히 조절하고 실내 온도, 창문도 없고 이런 곳에서 닭을 키워가지고 이 똥통 속에서 키운 동물의 고기를 여러분이 먹어야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잔인한 대우가 나쁘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축이라는 게 왜 어떤 동물은 가축이 되었고 어떤 동물은 가축이 되지 못했는가? 이 질문부터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키워서 사람이 붙잡아두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동물들은 굉장히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동물이 다 가축화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야생 동물은 사람이 기르려고 하면 그 뭐 스트레스를 받고 어쩌고 해가지고 다 일찍 죽어요. 혹은 새끼를 낳지 않거나 새끼를 낳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한테 익숙한 코끼리, 여러분 코끼리가 가축화가 안 된 동물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코끼리를 사람이 길렀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붙잡아서 훈련시키는 건 가능합니다. 코끼리는 머리가 좋고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데 코끼리를 사람이 이렇게 가둬놓고서 이제 짝짓기를 시켜가지고 자식을 낳게 만들려고 하면 안 낳아요.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뭐 서커스에서 쓰려고 하건 아니면은 이렇게 건설용으로 여러 가지 뭐 자재를 운반시키려고 하건 어쩌건 코끼리는 무조건 야생에서 잡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더 잔인하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끼리를 그렇게 뭐 잡는 게 정당하다 이런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니라 가축화가 그냥 그 자체로서 나쁜 일이냐라고 한다면 그렇다기보다는 가축이 될 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있고 그것이 다른 책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충 마무리를 지어볼까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모두 아시는 그 책입니다. 예, 진짜 이렇게 한국 교양서 시장에서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더 북 그 책 총균쇠죠. 제가 이걸 고등학교 때 샀는데 뭐 판권 같은 거 나중에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자, 비옥한 초승달지대가 짧은 거리 안에서도 생태학적으로 다양했던 것은 네 번째 이점과도 관련이 있었다. 소중한 농작물들의 야생 조상뿐 아니라 가축화된 대형 포유류의 야생 조상들도 풍부했다. 그러면 그게 풍부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염소, 양, 돼지, 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축들의 거의 모든, 그러니까 개를 빼면 사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축의 전부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거를 뭐 어떻게 품종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나온 것일 뿐이고 세상에 대형 포유류는 여러 가지 많았지만 인류가 가축화할 수 있는 동물들은 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에 지금도 많이 살고 있는 얼룩말이라는 친구들 있죠. 예, 요 친구들 얼룩말. 근데 얼룩말은 가축화가 안 돼요. 일단 성격이 더럽고 이 인간이 키우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넓은 서식 환경을 필요로 하고 인간이 키우면 번식을 못하는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축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런 일반적인 말 종류들은 굉장히 일찌감치 생물학적으로 분화가 되었고 얘네들을 가지고 있었던 비옥한 초승달지대와 거기서 이제 왼쪽으로는 서쪽으로는 유럽, 동쪽으로는 아시아 이쪽은 빠른 문명 발전을 할 수 있었죠. 반면에 가진 거라고는 이 얼룩말밖에 없는 그쪽 동네 아프리카 사람들은 문명을 빨리 발전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갑자기 피터싱을 욕하다가 왜 제레드 다이아몬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어떤 동물이 가축화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동물이 인간이 키울 때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동시에 인간이 키울 때 발생시키는 스트레스를 감수하면서 그만큼 번식과 재생산에서의 이점을 가져간 거예요. 여기서 얘기한 염소, 양, 돼지, 소, 개 이 동물들은 물론 많이 태어났으니까 그만큼 살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겠지만 순수하게 말하자면 이기적 유전자적 관점에서 보자면 유전학적으로는 굉장히 로또를 맞은 겁니다. 인간에게 간택받아서 인간의 가축이 됨으로써 이 5종의 포유류들은 굉장히 많이 빨리 번식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물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그 어떤 동물에 대한 학대 그 자체에 찬성한 게 아닙니다. 가축을 기른다 라는 것 자체를 어떤 죄 짓는 행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과연 온당한 것이냐, 이런 질문들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터 싱어가 제시를 했던 동물 해방의 논의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부당한 방식으로 여성 해방과 노예 해방 등등과 동물 해방을 동치시키면서 논의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사실 저는 좀 과격하게 얘기하자면 여성의 해방과 동물의 해방을 같은 걸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여성 해방에 대한 일종의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인간이라는 거를 알고 있지만 여성을 폄하하고 모독하기 위해서 동물을 비유로 들었던 것과 실제의 동물을 여성처럼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여성처럼 인간적인 권리를 부여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고, 후자를 강조함으로써 전자의 여성 해방 그 자체를 모욕하는, 이게 말이나 되는가? 뭐 사투리를 얘기를 하는데 말이나 되는가? 예, 이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논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오늘부터 뭐 한 25일, 30일, 100일 동안 계속 피터 싱어를 욕만 하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먼 여정이 될 거기 때문에 저의 이 피터 싱어식의 동물 해방 담론에 대한 반박은 굉장히 긴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단 이 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들은 알고 계셔라. 무엇을? 노정태라는 사람은 한 사람의 철학도로서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다. 그리고 그냥 비판적인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반론을 제시를 하고, 보다 바람직한 인간과 동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끼리의 올바른 윤리적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떤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다? 그렇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이런 식의 논의에 관심이 있을 법한 사람에게 좀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자신감 넘친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 방송 퀄리티가 굉장히 형편없지만 이제 뭐 좀 할만하다 싶으면 슬슬 질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그러면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아니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을 만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논의를 펼쳐 나갈 겁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인간은 해방되어야 하고 동물은 동물답게 인간의 보호를 받거나, 혹은 완전히 자연 속의 상태에서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어떤 자신들만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동물을 해방시킨다라는 개념 자체가 일종의 형용 모순이고, 그런 식의 관념이, 그런 식의 발상이 우리들에게 발생시키는, 인간에게 발생시키는 고통이 매우 크다. 특히 아직 덜 해방된 혹은 더 억압받고 있는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에게 이것은 해로운 담론이다 라고 이렇게 힘주어 외치면서 바퀴벌레 한 마리 때려잡고 갑자기 유튜브 하고 있는 저는 이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